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식 투자 전 필수로 알아야 하는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방송을 좀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대충 이제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조금 그런 것들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올해 주식시장에서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키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주식시장과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주식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소스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이제 코로나라는 그런 질병이 있었습니다. 요건 이제 올해뿐만이 아니고 작년도 계속 그랬고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은 이제 영향력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적어볼 만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이 금리입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한 방향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식시장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쟁입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 시대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통도 그렇고요. 그런 에너지 수급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가 한 번에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에 이 세 개에 의해서,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지금 결국에는 네 번째 키워드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제 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이 시작을 그것으로 표현을 좀 했는데, 이 그것이 이제 침체를 알아야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일종의 그런 그 현상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 주식 시장이라든지 살아감에 있어서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반대말을 써보면은, 코로나가 유행을 했다면 이제 코로나 종식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은 마스크, 마스크를 이제 벗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금리가 이제 인상이 있었다면 반대로 이제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다면 당연히 전쟁 종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그런 파괴들이 이제 재건설하는 재건,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경기 침체가 있다면 경기 호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은 대칭성을 가지고 이렇게 반대의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올해 이제 제가 키워드로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가 지금은 반대의 말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것이라는 것은 시장의 사이클입니다. 이 시장의 사이클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시장이 일어나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한 가지를 생각해보면, 질병이 유행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우리 사람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코로나를 막기 위한 그런 백신이라든지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그런 걸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런 거, 마스크를 통해서 종식을, 그 유행을 막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격리도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시장에 대응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그 종식 이후에도 다시 새로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계속 인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시장의 유동성 자금이 많이 빠지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 경기 침체가 일어났을 때 경기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금리를 인하해서 시장에 유동성 자금을 불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침체,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경기 호황 자체가 유동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면서 진행이 되는데요. 화살표로 그어보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죠. 네. 그래서 시장이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이는 이유가 그런 시장이 한쪽 방향으로 계속 진행될 수 없다라는 뜻이고, 그 과정에서 시장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정부라든지 아니면 그런 뭐 중앙은행이라든지 그런 쪽에서의 대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뭐 경기 호황이 계속 지속되면 좋겠지만, 이 자본 시장에서는 그 물가라는 것이 있고, 네, 그런 돈이라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물건이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움직이는데, 이 두 가치가 서로 이제 상이하게 격차가 벌어졌을 경우에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네,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가 지금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리, 네, 중앙은행이라든지 그런 정부 차원에서의 카드가 이제 금리 인하, 금리 인상 이런 거고요. 거기에 의해서 이제 유동성 자금이 움직이게 되고, 그 움직임에 의해서 이렇게 시장이 사이클을 가지고 어느 정도 움직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것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시장이 좋은 방향으로 가기를 원할 것이고요. 내가 이제 이 나름대로 이제 기업 분석을 좀 하고 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제 좋은 가치를 가지는데도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큰 분석 없이 아무렇게나 이제 투자를 해봤는데도 들어가는 것마다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상황 자체가 이미 이제 이 시장의 방향, 그 대세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시장의 사이클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지금도 그런 상황대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의 상승이 있었다면 하락이 있었고, 그 상승을 위한 그 단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진행이 되어 왔고요. 지금 이렇게 인상에 대한 폭이 점점 커지는 좀 느낌이 들었는데, 사실 요거는 코로나라는 그런 사건에 의해서 굉장히 이제 극한의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하라는 것을 아주 극도로 빠르게 진행을 했고요. 금리 인상 자체도 극도로 지금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좀 전례 없던 그런 이 금리 변동이 있었고요. 단기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반응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장이 그런 흐름대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먼저 하고 네, 접근을 하였으면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 사이클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투자에 있어서 시장의 사이클을 본다면 지금은 이 하락 이후죠. 네, 이미 이제 큰 하락이 나온 다음입니다. 지금 시장은.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한 종목 위주로 좀 많이 리뷰를 좀 진행을 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시장 전체를 바라보았을 때는 지금은 많이 시장이 빠져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최근에 뭐 일봉으로 본다면 이 큰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빠지고 있는 시장이지만, 그게 뭐 경기 침체 때문에 지금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 지표가 좀 좋게 나와서, 생각보다 좋게 나와서 인플레이션이 아직 높게 유지가 된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러면 금리 인상을 계속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또 이렇게 하락을 한다. 뭐 이렇게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그런 것들 다 무시하고 일단 전체적인 그런 이 흐름만 본다면, 이 차트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이전에 있었던 그런 거래 패턴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일정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움직였던 그런 발자국들이 이렇게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일부분 보게 되면 추세를 보게 된다면 분명히 추세 하단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상승과 하락, 횡보, 상승, 하락, 횡보 뭐 이런 패턴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패턴, 그죠? 패턴으로 봤을 때는 횡보를 하는 시장이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고 그 부분이라는 것은 금리 인상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네, 거기서 이제 유지가 되다가 네, 서서히 금리 인하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타이밍이 이제 올 거죠. 그래서 그런 타이밍이 아마 이 횡보하는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에 돈이 풀리고 금리 인하가 되면서 유동성 자금이 풀렸을 때, 네, 그리고 금리가 인하된다는 것은 대출 금액에 대해서 이자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투자가 네,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자체가 네, 호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뭐 반도체 기업이라든지 뭐 그런 우리나라 대기업, 그런 해외 대기업들도 크게 이제 투자를 하면서 그 2차 산업까지도 각각 이제 산업이 살아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시장에 우리 입장에서도 네,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많이 유입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일석이조로 시장이 빠르게 급격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큰 흐름대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투자를 할 때는 이런 네, 횡보하는 시장에서 혹은 하락하는 시장에서 이렇게 조금씩 네, 계속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 횡보하는 장이 좀 길어지고 뭐 짧아지고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구간에서는 대세 상승이 나오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제 시장의 사이클을 이해를 하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것의 첫 번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의 이제 CPI라고 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죠. 근데 그걸 계속 주목을 하는 이유가 이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로 좀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물가가 이제 계속 올라가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같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 상황에서 주가가 조금 반등이 나왔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약간 역설적인 것이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표도 있지만 네, 그럼 뭐 GDP라든지 뭐 그런 경제 지표가 이제 하나둘씩 사실은 이제 높게 나온다는 것은 좋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경기가 침체되지 않았다라는 신호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경기가 침체되지 않고 경기가 아직도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왜 오히려 또 주가는 떨어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 신호 자체를 이제 투자자들이 이해하기에는 경기 침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아직 완벽하게 잡히지 않았다는 것이고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럼 금리 인상을 계속했을 때는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해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지금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시장이 계속 반응하는 것이 뭐죠?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폭이 줄어들 때마다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자본이고요. 그 자본이 어디서 나오느냐? 유동성 자금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장에 돈이 풀리느냐 마느냐. 네. 그게 굉장히 큰 문제이고요. 그 유동성 자금이 확대가 되느냐,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지금 네. 이 주가가 움직입니다. 근데 이게 유동성 자금이 뭐 시장의 결정에 의해서
바로 뭐 1초 만에 투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정책이 결정되고 일부분 뒤에 이제 풀리거나 회수가 되거나 할 텐데 주가 자체는 이제 바로바로 반응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는 누구인가? 이렇게 보았을 때는 개인 투자자가 뭐 똘똘 뭉쳐서 한꺼번에 이제 매수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가를 움직일 만한 그런 주체는 네, 큰 뭐 고래들이라고 하죠. 네, 세력들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런 투자자들이 결국에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돈을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투자자들은 분명히 이제 이 주식 시장, 네, 그 다음에 뭐 부동산 시장, 뭐 이런 위험 자산이 있고요. 위험 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달러라든지, 뭐 금이라는 그런 안전 자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채 시장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시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돈을 계속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금리를 인상했을 때는, 네, 이 위험 자산 당연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지고 네, 이런 수익률이 높일 수 있는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돈을 옮겼다가 다시 뭐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한다면 거꾸로 이제 위험 자산으로 돈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체 자체가 이제 그런 큰 투자자들, 큰 세력이라고 하고요. 그 세력들의 심리적인 부분에 의해서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주식이라는 것은 투자자의 심리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심리가 반영되었다는 것은 이미 이제 멀리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시장에 대해서 선반영이 되어 있다. 네, 심리적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사실상 이제 선반영이 아니라면 이미 아직도 경기 침체는 되지 않았고 금리 인상은 뭐 조금씩 줄어들 수 있지만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그게 이제 주가는 이미 3,000포인트에서 코스피만 보더라도 3,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거의 1,000포인트가 빠졌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미리 다 이제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가올 수 있는 그 경기 침체에 대해서 아주 큰 부작용만 아니라면 분명히 이제 거기에 대한 시장에 대한 대응이 있을 거고요. 벌써부터 시장에 대응이 나오는 것이 부동산이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부동산 가격을 다시 올리기 위한 그런 대응책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극단적인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반대로 이제 시장의 유동성 자금을 풀어주는 대응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가 다가왔을 때 이 정부 차원에서의 그런 시장을 살려내기 위한 그런 대응을 해준다면 우리 이 주식 투자자라든지 그런 부동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경기 호황이라는 것이 아까 사이클대로 경기 호황이라는 것이 왔을 때는 이미 이제 그런 위험 자산들은 많이 상승해 있을 경우가 많고요. 네.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은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겠죠. 근데 결국에는 그 사이클대로라면 이미 경기 호황이라고 느끼는 그 시점은 네, 고점일 가능성이 크고 네, 그 뒤에는 뭐 흔히 말하는 뭐 강제 장투라든지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크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 횡보하는 시장이고 증시의 흐름에 따라서 대형주의 주가들이 횡보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 시장에 대해서 좀 더 크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분명히 시장이 이런 하락세를 끝내고 네, 지금 횡보장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갔다면 거기에 대한 흐름에 맞춰서 또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도 이제 일종의 가치 투자가 가능한 이 투자고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뭐 지금 이 순간에도 장이 열리기만 한다면 바로 매수를 할 수 있고 바로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이제 매수 매도자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빠르게 치고 빠질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조금 다르게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가치를 계속 높여가는 그런 이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뭐 기관 투자자라든지 그런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투자할 때 보면은 코어 물량을 계속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삼성전자가 호황일 때는 뭐 53%까지 지분을 늘렸다가 또 불황기일 때는 뭐 한 49%까지 뭐 떨어뜨렸다가 뭐 이런 식으로 좀 그 주가를 움직이는 물량은 한 4%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네, 그런 코어 물량을 계속 이제 그런 바닥 라인에 왔을 때 모아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 매수 매도는 뭐 한꺼번에 해도 나중에는 매수는 이제 천천히 하고 매도는 뭐 나중에 한꺼번에 해도 되지만 결국에는 큰 투자자들은 그렇게 한 번에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아마 이런 시장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도 크고요. 아무래도 그런 큰 투자자라면 배당을 주는 그런 주식도 괜찮겠죠. 올해는 이제 12월 27일이 배당 기준일이기 때문에 배당 금액이 높은 종목 위주로 투자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폭을 보았을 때는 사실 배당을 주는 주식을 투자할 바에는 은행에 돈을 넣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죠. 그래서 뭐 그렇게 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주식 투자 전에 필수로 알아야 하는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종목 투자도 중요하지만 이런 시장의 흐름을 좀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종목 분석을 진행해서 그런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결국 시장 사이클이 다시 돌아왔을 때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